안녕하세요. 패션에서 윤대입니다. 오늘은 패션 MD 취업 관련 컨텐츠 오랜만에 찍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받았던 질문들을 저의 사례에 맞춰서 대답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. 결국 저는 왜 패션 MD가 됐고 어떻게 패션 MD가 됐는지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. 약간 저의 사례를 들어서 대답해 주는 거에서 좀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준비하게 됐고요. 다만 여러분들한테 좀 말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15년도에 취업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지난 얘기다. 그거를 좀 감안해서 들어주셔야 되고, 이거를 어느 정도 참고 정도만 해주셔야지, 제가 뭔가 패션 MD 취업한 사람의 전형도 아니고, 저도 좀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. 그래서, 저렇게 취업한 사람도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학벌이나 학력, 그리고 전공,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. 참고로 저는 성균관대학교를 나왔고, 학벌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아직까지는 대기업에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벌이 안 좋다고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취업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. 제 동기들만 봐도 18명 중에 서울 4년제가 아닌 동기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. 대부분 인서울 4년제를 나온 친구들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다 뭐 연고대 뭐 이런 것은 아니었고, 뭐 적당히 섞여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 정도 기준은 있다. 이게 현실이니까. 물론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. 좋은 현상이라고 보진 않지만 어쨌든 패션 대기업들은 학벌을 좀 보긴 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물론 다른 기수를 보면 인서울 아닌데도 취업한 분들이 있거든요. 그 수가 적긴 하지만, 그러니까 너무 포기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좀 보긴 본다, 이 정도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공, 꼭 패션 학과를 나와야지만 내가 패션 MD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저는 철학과 경영을 전공했습니다. 심지어 저는 원래는 철학 교수를 하려고 철학과에 들어갔어요. 그래서 이제 취업하기 졸업 마지막까지도 교수님이 이제 좀 공부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, 저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세속적인 사람인 것 같아서 그렇게 몇십 년 공부해서 교수님이 될 자신도 없었고 몇십 년 공부할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취업의 길을 선택했거든요. 어쨌든 그렇게 패션 전공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특히 MD는 패션 전공 아닌 사람 LF에는 더 많거든요. 물론 한섬 같은 기업은 아예 패션 전공자만 MD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데, 대부분 회사에서는 오히려 패션 전공자보다 비패션 전공자들이 MD라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. 왜냐하면 패션 개발은 디자인실에서 하는 거고, 패션 MD는 전략이나 어떤 숫자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입장의 롤이 더 크기 때문에 경영학과나 통계학과 아니면 사회과학학과 이렇게 좀 숫자를 다루고 분석하는 능력이, 탤런트가 더 뛰어난 사람들이 되긴 합니다. 근데 그것도 회사의 어떤 방향성마다 또 달라요. 저희 요즘 LF 같은 경우는 패션 전공자나 순수 미술 쪽을 많이 뽑는 추세인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출신들이 많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학력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꼭 대학을 졸업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, 패션 대기업은 모집 요강이 나와요. 4년제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. 대기업에 취업을 하시려면 대학 졸업은 하셔야 된다. 근데 나는 죽어도 대학을 나오기 싫고 내가 내 친구들이랑 같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겠다 하면 사실 대학 안 나와도 MD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되냐. 바꿔서 말하자면 나는 어떤 거를 해서 패션 MD가 됐나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자면, 솔직히 저는 패션 MD가 돼야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 거는 거의 없어요. 그냥 복학 후에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다, 그래서 나는 마케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, 그래서 이제 공모전이라든가 마케팅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전략을 짜고 이러한 트레이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로 공모전 수상을 한 6개 정도 했습니다. 취업을 할 때 나는 기획자이고 논리적이고 전략을 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어필하면서 그거에 대한 증거와 근거들로 공모전 수상과 대외 활동들을 어필했었죠. 근데 제 동기 중에 그런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을 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. 사실 어떤 활동을 하든 자기가 어필하고 싶은 점을 찾고 그 어필하고 싶은 거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면 되지, 무조건 대활동을 해라, 인턴을 해라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. 참고로 저는 인턴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. 단 한 번도 없는 건 아닌데 패션 회사나 그냥 일반 회사 인턴을 한 적 없어요. 저 PD 인턴만 한 번 해봤었고, 그것도 이제 채용 과정 중에 한 번이었는데,
어쨌든 사람마다 자기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뭐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정답은 없다.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사실 답이 없는 것 같긴 해요. 그냥 학교만 다니고 집에서 잠만 자고 뭐 이러면 사실 취업하기 힘들겠죠. 그거는 패션 MD뿐만 아니고 어떤 직무에 어떤 회사든지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옷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되나요? 또는 패션에 대한 경험이 꼭 있어야 되나요?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있는 게 좋다고 봐요. 근데 제 동기들 중에는 없는 친구들이 더 많긴 했는데 그래도 있으면 도움은 된다. 근데 그게 뭐 매장 근무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매장 근무를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. 물론 자기가 어떻게 포장하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 매장 근무가 매력이 있으려면 좀 반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뭐 내가 서울대 경영학과인데 옷을 너무 좋아해서 그때 그 당시 서울에서 제일 힙한 편집샵에서 일을 해봤다. 뭐 이런 것들은 어필이 될 수 있는데 뭐 패션학과 나왔는데 이제 옷 매장에서 알바를 했다 이런 것들은 큰 감흥이 없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유니클로에서 대학생 마케팅 프로젝트 팀을 했었고 공모전 중에 LG 패션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제 옷에 대한 관심을 어필했고 사실 면접 볼 때 제가 이제 부모님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해서 제발 튀게 입고 가지 말라 그래서 형 옷을 입고 가는데 그때 한번 질문을 받긴 했어요. 야, 자소서에 네가 옷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옷 하나도 안 좋아해 보인다. 진짜 옷 좋아하냐? 라고 물어봐서 그때 이제 제가 좋아하던 일본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좀 술술술술 했었죠. 내가 지금 형 옷을 입고 왔는데 사실 나는 일본 브랜드를 되게 좋아한다. 언더커버랑 넘버나인 이런 브랜드들을 좋아해서 그런 브랜드를 실제로 보려고 일본 여행도 갔었고 뭐 아직 지금도 매일 뭐 패션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그런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는 거 좋아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입증은 되거든요. 그래서 너무 있으면 좋긴 하지만 너무 또 패션 쪽 경험을 위해서 억지로 막 매장 알바를 굳이 한다던가 뭐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서는 저는 차라리 무슨 뭐 인스타 마켓을 해본다던가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해본다던가 이런 경험들만 해도 충분히 패션에 대한 이제 관심이나 자기의 경험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것도 역시나 정답은 아니다.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류의 대답일 수도 있는데 꼭 뭐 패션회사 인턴을 해야 되나요? 패션회사 인턴 뭐 하면 좋죠. 실무를 배울 수 있고. 근데 이제 패션회사 인턴을 했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고 거기서 어떤 걸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뜨는 브랜드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 회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브랜드에서 인턴을 한 것도 중요하고 그 인턴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취업할 때는 패션 대기업에서 SP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유니클로 그 대활동 한 거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져줬거든요. 근데 뭐 사실 LF 같은 기업이나 뭐 패션 대기업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보다 좀 낮은 회사 중에서 그렇게 뜨지 않는 그냥 그저 그런 회사에서 인턴을 한 거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. 차라리 저는 다른 데서 인턴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오히려 패션 회사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데가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차라리 이런 데서 인턴을 하면 더 재밌어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요. 그래서 온라인 커머스에서 어떤 걸 했었냐 뭘 배웠냐 이런 거 질문을 하면서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너무 패션 회사니까 난 무조건 패션 회사에서 인턴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은 할 필요 없다. 자기가 생각하기에 패션 쪽에서 이런 데서 인턴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플랜을 짜놓고 그런 데서 인턴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옷을 잘 입어야 되냐. 옷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좋긴 하지만 사실 그거랑 옷을 잘 입는 거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. 물론 이제 코디하는 능력이 옷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는 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저도 한 고등학교 때부터 옷을 좋아했는데 객관적으로 말하면 제가 막 코디 능력이 좋고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브랜드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떤 아이템을 확장시켜줘서 빵 떴고 어떤 마케팅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한 좀 지식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취업할 때 어필하기도 좋았고 취업해서도 일하는데 도움이 됐지만 사실 옷 잘 입는 거는 그냥 옷 잘 입으면 좋지만 또 옷을 잘 입지 않는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.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또 보면 약간 그냥 브랜드에 대한 관심보다 옷을 입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패션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금방 이 일에 질려하는 것 같아요. 재미없어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디보다는
패션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다.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패션 회사 면접 볼 때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사실 옷 입는 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꼭 뭐 정장 입어야 되냐? 절대 아니에요.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멀끔하게만 입으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막 베레모 쓰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락체인 걸고 이렇게 오면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그리고 상황에 맞는 걸 입으시면 됩니다. 자기가 정장에 잘 어울린다 이러면 정장 입으시고 그 캐주얼한 게 잘 어울린다 하면 뭐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되고요. 참고로 저는 엄청 그 지루하게 입었지만 제 동기는 그때 완전 클래식한 정장에 이렇게 코스염을 달고 회장님 면접까지 봤는데도 붙었거든요. 그래서 패션에서는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만 잘 입으면 된다. 잘 입으면 좋다. 그리고 이제 학점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학점이 좋거든요. 저는 원래 이제 그 대학원을 가고 교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사람이 교수를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. 그래서 저 학점이 되게 높은데 이거는 패션 회사뿐만 아니고 어느 회사의 면접에서 한 번도 학점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 사람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. 학점이 좋네요. 학점이 왜 이렇게 좋아요? 뭐 이런 거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었고 그때 학교에서도 받은 상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전혀 학점 너무 안 좋아서 눈에 띌 정도만 아니면 전혀 상관없다. 그래서 학교 공부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. 그리고 어학 점수 많이 물어보시는데 바잉 MD를 할 게 아니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이제 자기가 준비한 게 너무 없다. 그러면 이제 어학 점수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IH를 받고 토익은 840밖에 안 되거든요. 제가 생각해도 패션 회사에서 뭐 내가 바잉 MD 할 게 아닌데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준비해도 되고 너무 고득점일 필요는 없다. 근데 그때는 이제 LF에서 영어 면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통과할 정도는 됐습니다. 근데 저 영어 잘 못합니다. 지금도 못하고 그때도 잘하진 않았습니다. 그 학교 후배들이 영어 못한다고 엄청 놀렸었거든요.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한 요 정도였던 것 같고 제 경험에 비추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도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지금 제 생각나는 선에서는 이 정도인 것 같고 나중에 또 댓글 다는 사람 거의 없지만 댓글로 좀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 또 정리를 해서 2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다음에는 또 재밌는 정보를 가지고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.